예감이 좋아. 건축사 김우철. 강미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건축 설계 계약서 작성입니다. 건축 설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미연 소장님, 왜 우리가 건축 설계 계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건축 설계 계약에는 각각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아는 관계라고 해서 설계 계약을 뛰어넘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해서 약속을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드릴 계약서 내용에는 어떠한 사항들을 중점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예. 첫 번째,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시라. 예. 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 특약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약사항.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자. 그러면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설계 계약서에 대해서, 설계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설계 표준 계약서는 어디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요. 예. 네,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설계 표준 계약서 하고 검색어를 넣으시면 행정규칙 그 탭 안에 예.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그리고 또 하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고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설계 표준 계약서 이외에도 공사 표준 계약서나 감리 표준 계약서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운로드를 받은 설계 표준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그 어떠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예. 설계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의 범위라는 것은 업무의 범위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의 범위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그 업무의 범위는 설계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설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획 업무, 그리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사후 설계 관리 업무가 있고요. 예. 또 그 외에 이제 기타 도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들로 이제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의 범위 안에서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획 업무, 설계 도서 작성 업무, 사후 설계 업무, 기타 도서 작성 업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기획 업무는 보통 가설계라고들 하는데, 네. 그 가설계라는 거는 어떤 내용들일까요? 보통 이제 규모를 검토하고 또 이제 현장 조사해서 이 현장에 우리가 건축물이 과연 건축될 수 있는가 하는 판단, 그리고 규모 검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획 업무에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이 검토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 도서 작성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 설계 도서 작성에는 계획 업무, 계획 예. 설계가 있고 예. 또 이제 중간 설계 도서, 실시 설계 도서로 나눠지게 되죠. 예. 계획 업무는 기획 업무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 설계라는 것은 기획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본 사항이 파악된다면은 거기에서 형태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도서 작성 업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중요한 중간 설계 업무 단계가 예. 있죠. 중간 설계 업무는 보통 우리가 인허가에 제출해야 되는 도서를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인허가 때 중간 설계 도서를 가지고 인허가 접수를 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중간 설계 끝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라는 게 있는데 실시 설계는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실시 설계는 이제 중간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보다 더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진 도서인데요. 뭐 흔히 예, 말하는 디테일 도서들이 예. 좀 더 추가가 된다고 상세한 생각하시면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이렇게 굳이 설계 도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건축주들이 이렇게 도서 작성해서 다양한 내용이 있다는 걸 모르시고 설계 도서하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내용의 범위를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범위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난 그 밖에 도서 작성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3D를 활용해서 좀 조감도를 만든다든지 예, 아니면 모형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형 작업이요. 네. 예, 또 이외에도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가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럴 때 심의 도서를 작성하거나 그 심의라는 거는 네. 뭐 한옥심의라든가 네, 경관심의 경관심의라든가 하는 뭐 것들을 이러한 사항들이 네. 되겠네요. 네. 예, 이제 그거에 따라서도 역시 우리가 업무 범위의 내용을 좀 협의를 해야 나중에 추가 설계비가 없을 수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건축 설계 업무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그 설계 사무소에 가게 되면은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기획 업무, 설계 도서 작성 업무, 사후 설계 관리 업무, 그 밖에 도서 작성 업무, 이거를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는 않죠. 네, 꼭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계자가 여러 각도로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상세하게 도서 작성이 된다든지 업무들을 보게 되면 좋은 예. 품질의 건축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집니다. 또 우리가 그 밖에 도서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이제 시방서와 그리고 예. 내역서 작성 업무이죠. 그렇다면 좀 이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획 설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가 땅을 A, B, C라는 땅을 가지고 뭔가를 파악할 때 건축 가능 여부와 볼륨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때는 기획 업무에 대한 계약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A라는 땅만 가지고 있을 때 여기다 꼭 짓겠다라고 하실 때는 정상적인 설계 계약을 하게 되면 기획도 계획 단계에서 기획 업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중간 설계 그리고 실시 설계가 있는데 꼭 우리가 실시 설계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중간 설계 도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 집에 대해서 퀄리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서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 집에 대한 퀄리티를 높일 경우에는 실시 설계 과정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인테리어 업무를 더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 인테리어 업무는 그 밖에 도서 작성입니까? 네, 그 밖에 도서에 이제 건축주가 요청하는 설계 범위에 속하게 예. 됩니다. 보통 전개도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인테리어 업무에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설계자와 잘 협의를 하셔서 내가 설계 도면만 봤을 때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3차원 3D라든지 이런 걸로 집안의 곳곳 공간이 어떠한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또는 3D 이러한 업무로서 좀 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예. 또 이제 보통 저희가 인허가 업무에
예. 인허가 업무를 신청하게 되면 관청에 업무 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내용 자체도 설계자가 꼭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라 이거 역시도 협의에 의해서 예. 네, 수행해야 될 업무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설계를 하게 되면 인허가 업무도 동반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설계 도서에 대한 업무 범위, 설계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정했고 이 업무 범위를 정했다면은 이 비용에 대해서 설계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의 지불 시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설계의 업무 비용의 지불 시기는 이제 계약금을 시작으로 해서 실설계 도서가 제출이 되면 이제 완부라는 내용으로 계약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실시 설계 도서 작성이 끝나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착공을 하고 공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네,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설계자의 업무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시공 현장에서 설계 의도를 해석하고 자문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예. 감리자가 공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공자에게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설계에 대한 자문 해석을 얘기해 주는 게 이 감리 내용과 겹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감리는 기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집짓기가 도서대로 정말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기술적인 내용을 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주로 구조체 내용이겠죠. 구조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감리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되죠. 이제 다만 사후 설계 관리 업무에서는 보다 이제 설계 의도가 잘 구현이 돼 있나 예. 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 감리 업무는 예. 사후 설계 업무와 별개로 이제 감리의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요? 네. 신고사항인 경우에는 법적 내용은 아니지만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법적 내용이고 또 감리 업무는 설계자, 단독주택인 경우 설계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전제고 그 안에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해서는 설계자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네, 게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사가 되어지게 되면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용 승인까지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저희가 설계 업무 범위를 논의할 때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역시 네. 마찬가지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까지 이제 네. 설계자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미리 협의들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무에서는 인허가 도서 작성 그리고 인허가 대행 그리고 건축물 내장 작성은 기본 세트로 가는 걸로 되어 네. 있죠. 보통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분쟁의 요인들이 예. 있는 게 인허가를 받고 그대로 해서 건축물이 지어지면 좋으나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뀌는 현장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랬을 때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설계하고 벗어나서 현장에 가서 따로 또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자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계약 같습니다. 때 이런 부분도 네. 포함해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네요. 그렇다면은 건축 설계 업무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설계비 산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산정된 설계비의 지불 시기라든지 언제까지 설계 업무의 범위로 보는지 그 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네, 설계비의 지불 시기는 계약할 때 이제 계약금 그리고 이제 실설계 도서를 수령받으면 이제 그때 완납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설계 업무의 그 대가가 언제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설계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설계 업무 범위 또는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표준 계약서를 보게 되면 이미 항목에 예, 이제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될 도서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고 하면 대지의 측량, 그리고 지질조사, 그리고 정확한 이 건축물의 목적을 예, 이제 건축주가 설계자한테 제공해야 될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럼 다만 예, 네, 건축주가 이제 지질 조사나 또 측량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 예.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설계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측량이라든지 지질조사는 설계자에게 위탁을 하고 건축주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말씀해온 사항 이외에 건축주께서 내가 정말 이 사항만은 요구를 하고 싶다.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보통 이제 특약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자한테 뭘 요청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예. 건축주가 평소에 정말 설계자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들을 쭉 좀 적어서 나열하고 그 예. 내용을 설계자와 협의하면서 특약 내용에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에 그거를 명기를 하고 계약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이 정리가 되면은 건축주께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될까요? 계약은 예.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건축주들이 설계사무소를 방문을 하게 되면 예.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서로 이제 계약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예. 계약의 범위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예. 좀 모르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예. 정확한 이해하에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설계자에게 물어봐야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은.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자신들이 클리어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오해로 이어질 소지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첫 번째 건축물 설계 표준 계약서 작성 방법. 이 방법 안에는 기획 업무, 설계 도서 작성, 사후 설계 업무, 그 밖에 도서 작성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특약사항에 대해서 건축주가 생각한 내용들을 특약사항에 기입을 명기를 해서 계약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정한 설계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모르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은 이 계약서 안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한 설계 도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그 설계 도서라는 것은 중간 설계 과정까지의 설계 도서가 필요하다는 게 중점이고 그리고 우리 집의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를 통해서 그 또한 3D나 모형 작업 그 외에 내역서 작업 등을 통해서 우리 집의 품질을 확보하면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강미연 소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설계 계약은 건축주와 설계자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확한 문서입니다. 상호 간에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예.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행복한 집짓기의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